FAT 2급 제39회 실무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1번 기초정보관리 2의 10점짜리에서요.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거래처 등록을 수정을 하는데 주식회사 은선무역으로부터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받았습니다. 교부받은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해서 정정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메일 주소를 등록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회계를 클릭을 하시면 메뉴가 표시가 되고요. 기초정보관리에 거래처 등록을 먼저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은선무역 찾으셔야 되죠.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은선무역이 있는데요. 클릭하시고 새로 받은 사업자 등록증하고 비교하면서 수정을 하시면 돼요. 맨 처음에 대표자가 김감동이 아니라 누굽니까? 강은선이죠. 그러면 대표자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업태는 도소매업, 종목은 유리외고요. 그 다음에 주소를 보니까 주소가 바뀌었어요. 그럼 우편번호 클릭하셔서 주소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그 다음에 여기에 충정로 7길 입력하신 다음에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되는 주소들이 떠요. 거기에서 7길 12죠. 그러면 더블 클릭해서 주소 변경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우선은 기본상에선 변경할 게 없죠. 기본상에선 변경할 거 없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메일 주소 바꾸러 가야 돼요. 메일 주소는 추가사항에 있어요. 추가사항에서 담당자 메일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HAPPY 해피 그 다음에 100번 그 다음에 선택의 주소에서 네이버로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다 입력하신 거예요. 입력 다 하시면 가능하면 메뉴는 닫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지사항 보시면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입력 수정이죠. 그러면 전기분 재무상태표 가셔서 현재 다른 거를 찾아서 수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차액이 마이너스 5,583만원 있죠. 얘가 0원이 돼야 돼요. 그럼 하나씩 비교하겠습니다. 현금 500만원 맞고요. 그 다음에 보통예금 맞고요. 그 다음에 정기예금 100만원 맞고 기타 단기금융상품 250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이 893만원 맞죠. 외상매출금이 620이 아니라 얼마입니까? 6,300이죠. 6,300 입력하실 때 63 플러스 그러면 0이 3개씩 입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바로 밑에 대손충당금 존재하죠. 그러면 외상매출금이 108번이면 109번 대손충당금 얼마 존재합니까? 63만원이죠. 63만원 입력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바드러움이 550 맞고요. 그 다음에 상품 6,000 그 다음에 차량운반고 5,000 차량운반고 감가상각 1,500 맞고요. 비품 600 그 다음에 비품 감가상각 235만원 임차보증금이 밑에 2천만원 있죠.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이 1,900이랍니다. 외상매입금 1,900 확인하시고요. 미지급금 970 예수금 34만원이 지금 없어요. 그죠? 그러면 코드에다가 예수 엔터 예수금 얼마입니까? 예수금이 34만원 요거 딱 입력하면은 차액이 0원이 되죠. 0원이 되면 반드시 총계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총계를 확인하셔서 금액이 맞는지 자본총계, 자산총계 다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계정과목 추가 및 적용 등록 수정 해서 계정과목 바꾸러 가겠습니다. 이거 닫으시고요. 계정과목 및 적용 등록 가셔서 전진유리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하여 생활자금 등을 대여하기로 하고 별도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려고 한다. 126번
회사 설정 계정 과목을 직원 대여금으로 수정하여 등록하고 현금 적유와 대체 적유 등록하랍니다. 그러면 126번이라고 그랬죠. 126번 가보시면 회사 설정 계정 과목이라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회사 설정 계정 과목이라 되어 있는 것은 말 그대로 회사가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계정을 만들어 사용하실 때 쓰는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름 직원 대여금으로 바꿔주셔야 되죠. 직원 대여금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일반이죠. 일반. 문제 보시면 3번 일반. 그 다음에 적용을 했습니다. 아랫부분에 보시면 현금 적유와 대체 적유가 있는데, 우선 현금 적유부터 1번 직원 생활 안정자금 대여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대체 적유 가서 얘도 1번 직원 대여금 회수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거래자료 입력. 사실상 회계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전표 입력 부분이에요.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 가셔서요. 전표를 입력을 하실 때는 빼먹지 마셔야 돼요. 거래처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금관리라든지. 그럼 1번부터 보겠습니다.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에서 영업팀 직원 간식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수령한 영수증이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그랬죠. 그럼 여기에서 우선 날짜 며칠자입니까? 7월 0718. 그 다음에 차변에 그러면 3번 눌러주시고요. 3번 누르시면 차변. 직원들 간식이래요. 참 좋은 회사예요. 그러면 직원들 간식이니까 뭐예요? 복리후생비 811번. 금액 얼마입니까? 24,000원. 그 다음에 현금 지급했죠. 4번 눌러서 대변에 101 현금 얼마요? 24,000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출금전표로 입력하셔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면 한 문제 해결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에서 보니까 보통예금 거래 내역으로 찾으신 금액이 3천만 원을 찾았어요. 거래처 주식회사 황실리빙아트에 3천만 원을 대여해 주기로 하고 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돈 빌려줬죠? 그러면 7월 31일 날짜 먼저 바꾸시고요. 우선 돈을 빌려줬어요. 돈을 빌려줬으니까는, 그리고 여기에서 상환일이 2020년 3월 31일이죠. 그러면 사실상 1년이 안 남아요. 결산일 기준. 그럼 단기 뭡니까? 대여금이죠. 차변에 단기 대여금 거래처 반드시 넣어줘야죠. 그래야 나중에 받아요. 황실 리빙아트 3천만 원. 그 다음에 돈을 찾아왔어요. 어디에서? 대변 줄었습니다. 보통예금. 보통예금에다도 거래처 넣어주셔야 돼요. 우리은행 보통 얼마요? 3천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얘는 차변 대변 다 거래처를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매입 거래 내역에서 거래 명세서를 보시면 유리 수량 50개 단가 7만원씩 공급가액이 35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날짜 보니까 8월 14일이네요. 그럼 우선 날짜부터 먼저 바꿔 놓으시고 8월 14일 날 상품을 매입을 했는데, 여기에서 대금 중 15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액은 전자음을 발행하여 지급했다 그랬습니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고 자금관리 정보를 입력하여 지급원 현황에 반영을 하는데, 등록된 어음을 사용하래요. 즉 내가 상품을 사고 상품 대금으로 어음을 발행을 한 겁니다. 그러면 날짜가 8월 14일이고요. 우선 상품 매입했으니까 차변에 뭡니까? 상품 잡아주시고 금액 얼마예요? 350만 원이었죠. 35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내가 우선 현금 줬어요. 현금 얼마 줬습니까? 150만 원 줬죠.
그러면 지금 아랫부분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차익이 200만원인데 어음을 발행해 줬습니다. 내가 상품을 사고 어음을 발행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변에 지급어음 거래처 반드시 넣어주셔야 되죠. 어디요? 강남건어 200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분계는 입력이 됐는데 자금관리 정보를 입력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지급어음이 있는데 클릭하시고 F3번 키 누르시면 화면 하단에 지급어음 관리에서 자금 정보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등록된 어음을 사용할 것 그랬으면 어음 상태는 우선 발행이고요. 어음 번호에서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현재 등록되어 있는 어음이 떠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확인. 그 다음에 어음 발행하실 때 많이들 실수하시는 게 발행일은 자동으로 뜨거든요. 반드시 만기일을 바꿔주셔야 돼요. 만기일 언제입니까? 2019년 11월 14일. 그 다음에 국민은행 유성점 해서 적요란에 표시가 이런 식으로 되셔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입력이 된 겁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셔서요. 유형자산의 매각이에요. 여기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한 컴퓨터 취득원가 15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 30만원을 매각하기 위해 견적서를 받고 130만원에 팔았대요.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받았다 그랬죠. 그럼 우선 날짜부터요. 날짜가 9월 10일 날 내가 뭐 팔았습니까? 컴퓨터 팔았죠. 그러면 내가 사용하던 컴퓨터 팔았으니까 대변에 비품이 나가요. 비품이 나가는데 어떤 자산을 매각을 할 때는 항상 취득원가로 나가죠. 얼마짜리? 150만원짜리 나가고요. 나가자마자 반대쪽 어디요? 차변에 212번 비품이니까 바로 다음 번호 213번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짜리라고 그랬습니까? 30만원. 30만원이 입력하시면 아랫부분에 120만원 뜨죠. 이게 실질적인 이 컴퓨터의 장부가예요. 즉 120만원짜리 컴퓨터를 얼마에 팔았대요? 130만원에 팔고 전액 현금으로 받았대요. 그럼 차변에 현금 얼마입니까? 130만원 되겠죠. 그러면 10만원 발생하는 거 이거 대변에 뭐예요? 유형자산 처분이익이죠. 유형자산 처분이익 10만원. 원래는 150만원짜리였는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30만원. 그러면 이 컴퓨터는 장부가액이 120만원이에요. 120만원짜리를 130만원에 팔았으니까 이익이 10만원이 발생하는 겁니다. 거의 자산 매각은 거의 다 똑같아요. 건물이 됐든 기계장치가 됐든 취득가로 나가고 반대쪽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넣어주시면 돼요. 다음 거래 가겠습니다. 9월 15일이요. 그러면 9월 15일 날 매출처 주식회사 덕양 가구의 외상대금을 전자어음으로 수령하였다 그랬습니다. 어음 받았죠. 얼마짜리 어음이에요? 1000만원짜리인데 거래 자료를 입력하고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받을 어음 현황에 반영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선 내 외상매출금이 줄었어요. 자산이 줄었으니까 어느 쪽이요? 대변. 외상매출금 코드가 108번이거든요. 그냥 직접 입력하셔도 돼요. 어디 겁니까? 덕양이죠. 덕양 가구 거 1000만원 받았어요. 뭘로 받았습니까? 차변에 받을 어음 어디 거요? 덕양 가구 100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거래 자료는 입력이 된 건데 자금 관리하러 가셔야 되죠. 그럼 어음 클릭하시고 F3번 키 누르시면 아랫부분에 받을 어음 관리가 나와요. 우선 내가 받았으니까 어음 상태는 보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엔터 치시면 어음 종류 보니까 전자어음이죠. 그럼 화면 가장 하단에 보시면 전자는 6번이니까 6번에서 전자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어음 번호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00420 1909 15 1234 00789 엔터. 자수 엔터. 발행일 엔터. 만기일 넣어주셔야 되죠. 2019년 12월 15일. 그 다음에 지급은행 어딥니까? F2번 눌러서요. 국민은행
그 다음에 지점은 어디예요? 팔달 지점. 팔달 지점. 이렇게 넣어주시면 자금 관리까지 끝내신 거예요. 다음 문제. 9월 17일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내역을 알 수 없는 300만 원이 입금됐대요. 한번 가볼까요? 9월 17일 날 가셔서 보시면 보통예금에 돈이 3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는지 몰라서 뭘로 처리해놨어요? 가수금 처리해놨죠. 가수금은 받긴 받았는데 왜 받은지 모를 때, 즉 계정 과목과 금액, 계정 과목이 확정되지 않을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니까 성창가구의 외상매출금으로 확인됐다. 즉 거래처에서 외상매출금을 입금을 한 거예요. 그러면 대변의 가수금 기억하시고요. 9월 20일 날 가서 바로 바꿔요. 어디로요? 차변으로. 차변으로 가서 가수금 얼마였습니까? 300만 원이었죠. 300만 원이었는데 이게 원인 밝혀졌어요.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 어디 겁니까? 성창가구죠. 성창가구 거 300만 원이 들어온 거다. 이렇게 해서 임시계정인 가수금을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7번 9월 30일 주식회사 한일유리에서 상품을 매입하기 위한 견적서를 받고 계약금으로 견적금액의 20%를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지금 현재 견적서 보시면 얼마입니까? 300만 원짜리 견적서 받았지요. 그러면 우선 9월 30일로 이동하셔서요. 내가 계약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계약금을 먼저 주면 뭡니까? 자산이죠. 차변에 선급금 어디한테 준지는 알아야 되죠. 즉 어디다 줬습니까? 한일유리. 한일유리의 20%예요. 300만 원에 20%면 얼마입니까? 6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뭘로 줬어요? 현금. 엔터 스페이스바 엔터 치시면 안 따라와요.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은 9월 30일 거래도 끝나는 거예요. 다음 거래 국민연금 납부 영수증인데요. 9월 지급 시 원천 징수했던 국민연금 본인 부담금 50%와 회사 부담금 50%를 납부 기한일에 우리은행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해서 납부했다. 90만 원 납부했는데 10월 10일자죠. 그러면 10월 10일 날 보통예금에서 돈 나갔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어디 겁니까? 국민은행 거죠. 국민은행 얼마 나갔습니까? 90만 원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거 왜 나간 거예요? 국민연금 낸 거죠. 그런데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50%씩 부담해요. 그래서 급여를 지급할 때 이 금액, 즉 반을 띄워놓겠죠. 그러면 그거 뭘로 처리해 놓습니까? 대변에 예수금으로 처리해 놔요. 그게 없어지니까 차변에 예수금 엔터 스페이스바. 이거 거래처 따로 와도 상관은 없는데 깔끔하게 하느냐고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50%니까 45만 원은 예수금. 그 다음에 평가 문제 보시면 국민연금 회사 부담부는 세금과 공과금을 처리하래요. 차변에 세금과 공과 817번이죠. 45만 원. 간혹 국민연금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건 상관없어요. 어차피 복리후생비나 세금과 공과나 사실상 다 판관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그건 회사마다 달라요. 그리고 특히 문제에서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라고 그랬으면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셔야 돼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상품 매매 계약을 체결 후 거래처 직원과 식사를 했습니다. 거래처 직원과 밥 먹었대요. 며칠 날이요? 10월 20일 날. 10월 20일 날 거래처 직원하고 밥을 먹었는데 얼마큼 먹었습니까? 85,000원치 먹었죠. 거래처에는 물품 대금을 제외한 모든 비용이 다 뭐라고 합니까? 접대비예요. 접대비. 그러면 우선 차변에 접대비 813번이요. 접대비 얼마요? 85,000원. 그 다음에
대변에 신용카드로 결제했죠.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뭐예요? 미지급금입니다. 미지급금이고 카드가 국민카드. 미지급금에 국민카드 넣으셔야 돼요. 국민카드 얼마입니까? 85,000원.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완료된 거고요. 다음 거래 보겠습니다. 10월 30일 외근을 나갔던 사원 김경수가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120만원을 입금을 하였다. 입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 매출처 주식회사 세종마루의 외상매출금 50만원과 상품 구입 계약금 70만원 확인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날짜를 30일로 바꿔주시고요. 우선 보통예금 통장에 돈 들어왔죠. 그러면 차변에 보통 어디요? 이건 우리은행 거죠. 우리은행 얼마 들어왔습니까? 120만원. 120만원 들어왔는데 들어온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우선 외상매출금 50만원 들어왔죠. 그러면 대변에 외상매출금이 들어가서 어디요? 세종마루 거 50만원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70만원 계약금으로 확인됐다고 그랬죠. 그럼 뭐예요? 선수금이죠. 선수금 계약금 받으면 대변에 선수금 얘도 세종마루 7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완료가 된 거예요. 그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이제 전표 수정인데요. 사업주 가정에서 사용할 주방용품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받은 입금표이다. 거래 자료를 확인하고 올바르게 수정하시오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디로 갑니까? 10월 31일자 가봤더니 소모품비, 출금 소모품비 이렇게 돼 있어요. 출금 전표로 돼 있는데요. 이거를 대체 전표로 바꾸셔도 상관없고 아니면 출금 전표에서 계정명만 바꾸셔도 돼요. 지금 사업주 가정에 사용할 주방용품을 샀다고 그랬어요. 즉 사장이 가져간 거죠. FAT 2급은 개인 기업입니다. 일반 과세자. 그렇기 때문에 사장이 가져간 거는 뭘로 처리하냐면 인출금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냥 얘만 계정 과목을 인출금으로 이렇게 바꿔 놓으시면 완료가 된 거예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가져가면 가지급금 처리하지만 개인 사업자는 사장이 회사 돈을 가져가면 인출금 처리해서 결산 때 정리를 하시면 돼요. 다음 문제 보시면 상품 매입에 따른 당사 부담에 택배비 3만원을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랬죠. 그러면 날짜 며칠자입니까? 11월 10일자 갔더니 상품 10만원, 운반비 3만원, 보통예금 13만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얘를 바꾸셔야 돼요. 우선 상품을 매입할 때 들어가는 운임은 뭡니까? 원가에 포함하셔야 되죠. 운반비 얘만 딱 체크해서 윗부분에서 삭제 버튼 눌러서 삭제를 먼저 하시고 상품 3만원 추가하셔야 되죠.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완료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결산 문제 넘어갈게요. 결산 문제 넘어가시면 항상 일반 전표 날짜를 12월 31일로 바꿔주셔야 돼요. 여기에서 손익의 예상과 이연에서 11월 1일 입금된 1년분 임대료 360만원의 미경과분을 계상하다 그랬습니다. 1년분 임대료를 11월 1일 날 360만원 받았어요. 그러면은 1년분이 360이니까 한 달에 얼마씩입니까? 30만원씩이죠. 30만원씩인데 11월하고 12월은 올해 수익이 맞아요. 하지만 나머지 10개월은 올해 게 아니라 내년 거죠. 즉 30만원씩 10개월을 미리 받은 거예요. 미리 받은 거니까 대변에 미리 받은 거니까 뭐예요? 선수 수익 얼마요? 300만원. 그 다음에 차변에 수익으로 잡았던 임대료를 차감해 주기 위해서 차변에 임대료를 300만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몇 달치를 먼저 받았나 이렇게 생각하실 때 1년분일 때는 11월 1일에서 슬래시를 눕히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11에서 빼기 1 하면 10개월 10개월치 미리 받았으니까 30만원씩 10개월 300 이렇게 계산하시면
쉽게 계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결산 자료에 의한 자동 결산에서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해서 1%의 대손 충당금을 보충법을 설정하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을 하시려면 전체 메뉴에서 합계잔액산표를 먼저 이동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12월 31일 해서 잔액을 먼저 확인을 하십니다. 잔액을 확인을 하셔서 매출 채권에 대해서 하라고 그랬으니까 매출 채권이 뭐 어떤 걸 얘기해요? 외상 매출금과 바드럼 두 가지가 매출 채권이죠. 그러면 우선 외상 매출금은 지금 2억 4천만 원이 있습니다. 2억 4천만 원이 있는데 1% 0 2개 지우시면 되죠. 0 2개 지우시면 얼마예요? 240만 원이죠. 240만 원을 설정할 건데 바로 밑에 보시면 대손 충당금 있죠. 63만 원. 240만 원 중에 63만 원은 빼고 설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177만 원이죠. 문제제한 쪽에 적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바드럼 지금 1800만 원 있는데 얘는 바로 밑에 대손 충당금이 없죠. 1800만 원에 1% 하면 0 2개 빼면 얼마입니까? 18만 원이죠. 요것도 적어 놓으시고요. 만약에 바드럼 바로 아래 대손 충당금이 있으면 그걸 빼고 필요한 부분만 적용을 하시면 돼요. 금액을 설정을 하셨으면 전체 메뉴에서 결산 자료 입력하셔서 1월부터 12월 그 다음에 탭키 누르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다른 건 절대 건들지 마시고 이 문제에서 하라는 것만 하셔야 돼요. 대손 삼각비 입력해야 되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다 보시면은 대손 삼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그래서 4번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에서 대손 삼각 외상 매출금하고 바드럼 따로 넣으셔야 되죠. 우선 아까 얼마였습니까? 기억하십니까? 177만 원. 그 다음에 바드럼은 얼마였습니까? 18만 원. 이렇게 요것만, 다른 건 절대 건드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전표 추가 이해 확인. 그러면 기존 창들 닫고요. 일반 전표에서 조회를 눌러보시면 여러분들이 설정하신 거에 대해서 결차결대해서 전표가 떠요. 상품 매출 원가 저거는 자동으로 뜨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지우시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제 일반적인 실무는 끝났고요. 조회 문제 남아있죠. 조회 문제. 조회 문제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문제 나와 있는 대로 가서 하라고 했죠. 재무상태표 조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재무상태표 가야겠죠. 재무상태표 가서 6월 30일 현재 계정 과목과 금액이 올바르지 않은 거, 그러면은 날짜를 6월 달로 바꿔 놓으시면 하나씩 비교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출용이라 되어 있죠. 윗부분 보시면 과목별 제출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출용으로 바꾸셔야 돼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396 452 660 맞죠? 그 다음에 단기 투자 자산 350 맞고요. 그 다음에 장기 투자 자산 6000 맞죠? 매입 채무, 매입 채무가 5,601만 5천원이에요. 15,000원 차이가 나죠. 즉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죠. 답안 수록에서 4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그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월 개표 조회하래요. 전표 입력 장부에 있죠. 1월 개표 가셔서 1월부터 6월까지 1월부터 여기에 1개표에서 찾으셔도 되고 월개표 가셔도 돼요. 월개표가 편하겠죠. 1월부터 6월 가서 현금 지출액, 현금 지출액이 가장 큰 계정 과목 그랬습니다. 어디에? 판매비와 관리비죠. 이렇게 내려오시면 여기가 판관비예요. 판관비에서 이 개가 차변 개가 아닌 현금 지출에 가장 많은 거 찾으래요. 딱 봐도 급여죠. 급여.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요? 1번이요. 그러면 2번에는 1번. 다음 바드럼 현황 조회하래요.
전체 메뉴에서 바드럼 현황에서 5월 중 만기가 도래하는 바드럼의 거래처와 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만기일별, 월별로 해서 지금 2019년 문제니까 2019년 잠깐만요. 요거를 만기일로 바꾸시고 2019년 몇 월이요? 5월 2019 5월 엔터 지금 550만원 만기가 있는데요. 지금 금액상으로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럼 어디로 가셔야 돼요? 거래처별로 가셔서 5월 2019 5월 이렇게 하시면 거래처별 요거를 만기별에서 나는 왜 만기했는데 안 나오지 했을 때 문제에서 보면 거래처죠. 그러니까 메뉴를 자꾸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유리사랑 100만원 맞죠? 럭셔리 글라스는 120 맞고요. 수정 유리 15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엔젤 유리 180만원인데 여기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2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즉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4번. 그러면 답안 수록에서 4번. 이렇게 처리하시면은 이제 모든 지시사항을 완료하신 거예요. 그리고 간혹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메뉴를 닫고 저장해야 되냐 이런 건 상관없어요. 어차피 답안 수록에 있는 게 채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하지 마시고 이제 그 상태로 단 꼭 하셔야 될 게 있죠. 답안 수록에서 이 USB의 저장 요건 꼭 누르셔야 됩니다. 요거 누르셔서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왼쪽 상단에 있는 거 창 닫기 눌러서 종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